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배워볼 작품은 바로 박제삼의 수정가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면 처음에 보면 집을 치면 이러고 나오죠. 집을 치면 정화수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신선한 우물집이었을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집을 치면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춘향의 마음, 이 춘향의 마음을 무엇으로 이 집으로 치자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집을 빌려서 어떤 춘향의 마음을 무엇 하려고 했다? 형상화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화수라고 하면은 어떤 새벽에 기른 어떤 깨끗한 우물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어떤 신선한 우물집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이 춘향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하나 보면은 무엇을래라고 한 것은 계속 뒤에 보면 이 시를 읽어보면 리을래로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되거든요. 끝내거든요. 그것은 바로 어떤 이거의 반복은 어떤 옛 이야기에 대한 어떤 신비감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신비감. 또한 윤희나는 마루에 그 끝에 평상에 가라앉은 뜰하게 물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래. 여기도 나오죠? 무엇을래라고 하는 건데 이 창창한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이거를 좀 고민을 했는데 설명을 조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창창하다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냐 아주 이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다양한 해석은 이제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생각을 더 해봐야 하는데 마음이 아득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마음이 아득하다 뭐 이렇게 아득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막막한 심정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서럽고 슬프다라고 이 창창하다는 거 서럽고 슬펐다라고 하면은 이게 서러움, 이 슬픔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 맑고 뭐 어떻게 또랑또랑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어떤 춘향이의 마음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푸르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면 어떤 뭐 변함이 없는 어떤 춘향의 마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해서 중요한 건 이 창창한 때문에 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서방님은 바람 갈단 늘 어느 때고 그러니까 이제 바람 같은 거는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사라진다는 얘기죠. 바람은 어려울 따름이고 그 옆에 순수한 쓰러지는 물방울에 찬란한 춘향의 마음이 아니었으래.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다른 걸로 해서 이 춘향의 마음이 아니었을래. 순순한 쓰러지는 물방울에 찬란한 춘향의 마음. 그러니까 춘향이 하니까 누구 떠오르죠? 이도령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도령 앞에서는 뭐하지만 이렇게 순수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작아지는 어떤 춘향이의 마음, 작아지는 춘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리고
굉장히 이 수동적인 이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1년에서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년을 보면 하루에 몇 번쯤 푸른산 언덕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이런 거 보는 건 뭐죠? 지금 이 모습은 그리워하는 모습이죠. 누굴 그리워하겠어요? 당연히 이도령을 그리워하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1년이면은 여기서 나오죠? 혹시나 이거를 그리움이라고 해석을 못했을지언정 뒤에 뭐가 나오죠? 이런 푸른 그리움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거는 지금 그리움의 정서가 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푸른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푸른 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푸른 산의 어떤 색채 이미지가 이렇게 그리움까지 무엇이 됐다? 전이가 되는 것이다. 전이가 되고 있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 이렇게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어깨가 사사사사 흐느끼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뒤에서 흐느껴서 우는 모습은 뭐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기다림에 지쳐서 이렇게 우는 모습. 춘향이가 우는 모습은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 그때 이제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그 뒤에 보면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그러니까 지금 산신령이 없다라는 거죠. 이 산신령은 여기서 보면 어떤 분 기원의 이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산과 언덕들의 이 부분도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산과 언덕들의 말리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여기 이거 보면 이제 말리 같은 물살 이런 거는 뭐겠죠? 어떤 장애물 같은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바람에 어울린 수정빛 임자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 바람에 어울린 수정빛 임자, 이거는 어떤 이도령을 향한 어떤 뭐랄까 수정빛 임자니까 이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춘향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슬퍼서 오는 어떤 이런 한을 무엇다 어떤 춘향이의 한을 어떤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표현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푸른 그리움 이런 한을 가지고 있는 춘향이가 나중에 이제 수정빛 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을 아름다움으로 어떻게 보면 승화시키고 있다라는 부분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이 박재삼이라는 시인은 어떤 한의 이 한이라는 문학을 참 잘 쓴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의 어떤 이 한국의 이 전통적인 이 정서를 아주 잘 살린 작가 중에 한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주된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랑, 그 다음에 이별 이런 부분이 좀 여기선 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다. 약간 이 춘향이라는 이 고전에서 나오는 이런 춘향이라는 이 사람을 차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전통적이면서도 이 낭만적으로 이 작품을 그려내고 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리을레는 뭐다? 어떤 옛 이야기의 신비감을 조성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이제 뭐 어떤 그런 부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나 작품을 봅시다. 나 작품을 보면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이게 보면 이 꽃피는 시절이잖아요. 꽃피는 시절 누가 썼죠? 이성복 시인이 쓴 꽃피는 시절인데 이걸 여러분
제목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작품 좀 이해가 되는데, 멀리 있어도 그러면 나하고 당신이 누구냐, 나하고 당신이 누구냐가 좀 포커스일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을 보면 꽃피는 시절이에요. 이거는 꽃피는 시절이면 뭔가 이 봄과 연관이 있겠다라는 부분은 조금 캐치를 하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보면 그 잉태하는 어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을 낳은 어머니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보라. 이것도 한번 들여보고 이 작품을 감상하는 부분이 하나입니다. 멀리 있어도 이거 나는 누구죠? 얘는 시적 화자죠. 이 시적 화자인데, 그럼 이 당신은 누굴까?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귀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 속을 헤매다 누군가에게 잔잔한 웃음이 대례하셨지요. 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 당신이라는 건, 이건 시적 화자라면 이 당신은 바로 시적 청자가 되겠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거 나는 꽃나무 가지겠죠. 꽃나무 가지를 말하고, 얘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 꽃을 의인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당신은 이렇게 해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고 하셨고, 또 좀 내릴게요. 잘못했어요.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오고, 이게 부르지 않아도 누가 올까? 꽃 피는 시절에 누가 올까? 생각을 해보시죠.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아도 당신은 오고, 흙더미에서도 당신이 올 때면 마른 흙더미에서 어떤 고개를 듭니다. 어떤 생명들이 계속 어떤 생명력을,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흙도 이렇게 봄이 오면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생명력을 얻어가지고 약간 말랑말랑해지고 어떤 생명의 경외감을 좀 얘기를 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두 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필연성,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자연의 섭리, 자연의 순리,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알아둘 부분이고, 여기서 보면은 얘네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높임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높임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이 당신이라는 것을 존경하고 애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힌트가 오죠. 당신은 지금 어디 있대? 내 안에 있대요.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랬죠? 어머니, 여러분을 지금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아까 나가 뭐라고 그랬죠? 꽃나무 가지라고 그랬죠? 꽃나무 가지고 그 꽃나무 가지를 벗고 싶어. 왜? 꽃이 피워야 하니까. 내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면. 근데 여기서 이거는 꽃 피는 순간, 내게 당신이 떠나갈 때, 이 꽃 피는 순간을 이렇게 어떻게 얘기한 거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별로 어떻게 보면 형상화하고 있죠. 이별의 순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오는 순간이라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어머니가 여러분을 임신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나오는 순간,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목은 갈라지고, 이게 뭐야? 어떻게? 아픔, 고통,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막 어떻게 보여요? 이게 막 열거하고 있죠. 이렇게 열거하면서 어떤 이런 슬픔이라든지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고 있다?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절표보다 이공은 당신이 잇잎이, 이 부분을 보고 이게 뭐다? 이것은 뭐다? 지금 이거 뭐죠? 개화한 거죠. 그러니까 뭐야? 당신은 바로 꽃이구나. 그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서지고 무너지면 당신을 보는 일이 아득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다 어떤 이별의 슬픔, 또
당신이 아득하되었다 보면 당신에 대한 그리움 얘기할 수 있겠죠. 굳은 살가죽에 불 댕길 일 막막합니다. 불 댕길 일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별의 고통. 이거는 이별의 고통이겠지. 불탄 살가죽 뜯고 다시 태어날 일 꿈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 뭐야? 현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쭉 지금 어떻게 시장이 더 전개되고 있죠? 과거, 현재, 이렇게 미래순, 이렇게 시간적 순서로, 이게 쉽게 말하면 시간적 순서로 지금 안에 있는 지금 꽃가지에 꽃이 지금 이렇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 해서 나중에는 이 꽃이 나오고 그래서 꽃이 떨어지고 이렇게까지 쭉 시간적 순서로 개화하는 과정을 시간적 순서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있지만 어떤 지금 가정하고 있죠.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보면 되게 아쉬운 거지. 보내기 싫은 거죠. 그리고 그리운 감정도 있고. 조망만 한 손으로 뭐라고? 그 다음에 뻑센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 구르는 당신. 그러니까 지금 뭐야? 개화하려는 거죠. 개화하려고 하는 어떤 꽃이 지금 뭐하고 이 앞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이 계속 꽃가지에서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아시겠나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하나 좀 받을 필요가 있어서 나는 뭐죠? 결국엔 꽃나무 가지를 말합니다. 당신은 꽃을 말하죠. 그러니까 꽃나무 가지가 꽃을 낸다는 건 이거는 바로 개화를 말하는 거지만 이거는 나와 당신은 얘네들은 지금 이별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별하는 과정에 비유했다. 이 개화하는 부분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참신하다. 그쵸?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꽃나무 가지를 굉장히 뭐했다? 어쩌면 의인화를 한 부분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개화의 과정을 통한 어떤 사랑과 이별 이런 부분을 보면 되겠죠. 아까 1년 다시 봅시다. 이거 해설 보면 각 산문시고 을래 종결한 반복을 통해 애상적인 거. 애상적인 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건 슬픔이에요. 애상적인 건 이런 걸 하고 있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동원해서 춘향의 내면을 그려내고 있는 점. 감각적인 이미지를 동원했다. 그 다음에 이제 꽃 피는 시절을 보면 꽃나무의 가지를 의인한 거고 당신은 꽃을 의인화했대요. 그래서 개화의 과정을 이별의 과정 이걸로 비유해서 어떤 화자의 심리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보면 다양한 시각 청각점 표현하고 있고 경어체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경어체하고 고백체 해서 어떤 둘 간의 어떤 존경, 애정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과 이별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